언제까지 징징댈 거야? 이제 정리하자고 했잖아. 네 엄마 죽었다고 해서 내가 평생 너한테 매여 살아야 해. 친정어머니의 장례식장에서 터져나온 남편 박태진의 뻔뻔한 폭언. 25년을 함께한 아내에게 내뱉은 잔인한 말이었습니다. 어린 여자와 새 출발하겠다며 이혼을 강요하는 무정한 배신이었죠. 하지만 이혼 도장을 찍고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던 김영자에게 운명은 완전히 다른 반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배신당한 아내가 선택한 마지막 복수는 무엇이었을까요?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제 영자와 끝내려고 합니다. 더 이상 의미 없는 결혼 생활을 지속할 이유가 없어요. 서울 강북구 장례식장 지하 1층 빈소에서 들려온 박태진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검은 상복을 단정히 차려입은 52세 김영자는 친정어머니 유옥분의 영정 앞에서 고개를 숙인 채 절을 올리고 있었죠. 영자는 지난 25년간 한 번도 남편 앞에서 목소리를 높인 적이 없는 전형적인 아내였습니다. 친정어머니께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신 지 이틀째 되는 날이었어요. 조문객들이 하나둘 찾아와 위로의 말을 건네고 있었습니다. 정말 고생 많았다 영자야. 친정 이모가 영자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영자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께서 편안히 가시도록 잘 모시겠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정작 사위인 박태진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거든요. 어제도 마찬가지였어요. 태진은 아침 일찍 어디론가 나간 뒤 밤늦게 술에 취해 돌아왔습니다. 장모님의 죽음 앞에서조차 이런 모습을 보이는 사위를 보며 친척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태진이 요즘 이상하다더라. 영자의 작은 이모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사 일로 바쁘다지만 장모님 장례식인데 이게 말이 되나? 사위가 이틀째 자리를 비우다니. 영자의 큰 이모가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내가 뭐라고 해도 듣지를 않아. 영자가 혼자서 다 처리하고 있지. 영자는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도 애써 태어난 척했습니다. 남편을 감싸는 것이 아내의 도리라고 생각했거든요. 태진 오빠가 지금 너무 슬퍼서 그러는 거예요. 곧 오실 거예요. 하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컸습니다. 남편이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를 도무지 알 수가 없었어요. 시간이 흘러 오후 2시가 되어도 태진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영자는 계속 문자를 보냈지만 답장이 없었어요. 어디 계세요? 조문객들이 계속 오시는데 빨리 오세요. 하지만 태진의 핸드폰은 꺼져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친척들이 영자에게 말했어요. 영자야, 너무 고생하네. 태진이는 대체 어디서 뭐 하는 거야? 영자는 계속 남편을 변호했습니다. 회사에 급한 일이 있나 봐요. 금방 올 거예요. 오후 3시쯤 되어서야 태진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어요. 키가 크고 날씬한 젊은 여자가 태진의 팔짱을 끼고 함께 들어온 거예요. 그 여자는 태진보다 한참 어려 보였습니다. 머리는 예쁘게 웨이브를 넣었고 짙은 화장에 빨간 립스틱까지 발라서 장례식장 분위기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어요. 영자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설마 남편이 이런 곳에 다른 여자를 데려올 리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처음에는 회사 동료이거나 후배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두 사람의 친밀한 모습을 보고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조문객들도 하나둘 고개를 돌려 태진과 그 여자를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 여자가 누구야? 태진이가 왜 저런 애를 데려왔지? 장례식장에 저런 차림으로 오다니. 태진이 영정 앞으로 다가왔어요. 하지만 절을 올리지도 않고 영자를 똑바로 쳐다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영자야, 이제 그만하자. 우리 헤어져. 갑작스러운 말에 영자는 귀를 의심했어요.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보,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이 무슨 상황인지 아세요? 영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태진은 태연했습니다. 상황이 뭐가 중요해? 나는 이미 마음 정했어. 태진이 계속 말했어요. 나는 가영이와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했어. 너도 이제 자유롭게 살아. 그러면서 태진은 주머니에서 이혼 서류를 꺼내더니 영자에게 내밀었습니다. 여기 도장만 찍으면 돼. 간단하지? 영자는 온몸이 떨렸어요. 이게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이 안 되었습니다. 조문객들도 모두 입을 다물고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장모님의 영정사진 앞에서 벌어지는 이 상황을 믿을 수가 없었던 거죠. 큰 이모가 화를 내며 일어났어요. 야, 태진아, 너 지금 미쳤니? 장모님 장례식에서 무슨 짓거리야? 하지만 태진은 큰 이모의 말도 무시했습니다. 이모님도 이해해 주세요. 저도 제 인생을 살 권리가 있잖아요. 영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보,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어머님 장례식인데 이게 무슨 25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렇게 끝낼 수는 없어요. 하지만 태진은 단호했습니다. 25년이면 충분해. 이미 결정된 일이야. 빨리 도장 찍어. 한가영도 웃으면서 영자를 내려다보았어요. 언니, 이제 그만 놓아주세요. 오빠도 자기 인생을 살 권리가 있잖아요. 언제까지 과거에 매여 살 거예요? 가영의 말투는 예의 없이 건방졌습니다. 영자보다 23살이나 어린 나이였지만 전혀 죄송해하는 기색이 없었어요. 그 순간 영자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25년간 한 남자만 바라보며 살아온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친정어머니를 정성껏 모시고 자식들을 키우며 태진의 뒷바라지를 했던 모든 시간들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현실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조문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저런 장례식장에서 저러기가 있나? 정말 뻔뻔하네. 아내가 불쌍해. 저 젊은 계집은 또 뭐야? 어떻게 저런 자리에 따라와? 영자는 서류를 받아들지도 않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서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들 지훈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직장에서 연락을 받고 온 모양인지 정장 차림이었어요. 아빠,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할머니 장례식인데 이게 말이 돼요? 지훈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태진이 아들에게 말했어요. 지훈아, 너도 이제 다 컸으니까 이해할 거야. 엄마와 아빠는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어. 무슨 소리예요? 갑자기 왜 이러세요? 지훈이 소리를 질렀지만 태진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딸 하늘도 뒤늦게 나타나서 이 상황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엄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아빠, 정말 미쳤어요? 할머니 앞에서 이러시면 어떡해요? 하지만 태진은 이미 마음을 정한 듯 보였어요. 가영이 태진의 팔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오빠, 우리 이제 가요. 여기 있기 답답해. 이런 분위기에서 계속 있을 필요 없잖아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영자가 쓰러졌습니다. 슬픔과 수치심 그리고 배신감이 한꺼번에 몰려와서 의식을 잃고 만 거예요. 지훈과 하늘이 급히 영자를 부축했습니다. 엄마, 정신 차려요. 엄마. 조문객들도 모두 놀라서 119에 신고했어요.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영자는 의식을 잃은 채로 있었습니다. 그때 영자의 상복 소매에서 오래된 편지 한 통이 떨어졌어요. 하늘이 그 편지를 주워보니
친정어머니가 생전에 영자에게 주신 편지였는데 거기에는 떨리는 글씨로 이런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영자야, 사위가 언젠가 널 버릴까봐 걱정이다. 그때를 대비해서 엄마가 준비해둔 게 있으니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지만 이제 그 말을 지켜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 보였어요. 엄마도 이제 자유롭게 사세요. 병원에서 깨어난 영자에게 들려온 아들 지훈의 첫마디였습니다. 장례를 마친 지 4일이 지났지만 영자의 마음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어요. 장례식에서 벌어진 그 참담한 일을 떠올릴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훈아, 엄마는 괜찮아. 너는 걱정하지 마. 영자가 고개를 돌려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하지만 지훈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엄마, 저희가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지훈이 주저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가 저희한테 말씀하셨어요. 엄마랑 정말 헤어지신다고. 영자의 가슴이 다시 한번 무너져 내렸어요. 그래, 그럼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지훈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아빠 말로는 더 이상 함께 살기 어렵다고 하시는데 그 순간 영자는 깨달았어요. 아들마저 태진의 편에 서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며칠 후 딸 하늘도 찾아왔습니다. 하늘은 더 직설적이었어요. 엄마, 아빠가 결정한 일이니까 받아들이세요. 아빠도 행복할 권리가 있잖아요. 하늘의 말에 영자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늘아, 너도 그렇게 생각하니? 엄마가 25년 동안 이 집을 지켜온 게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야? 하늘이 짜증스럽게 대답했어요. 엄마는 왜 맨날 과거 이야기만 하세요? 이제 시대가 바뀌었다고요. 무조건 참고 사는 게 미덕은 아니에요. 영자는 자식들마저 자신을 등지는 현실에 절망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태진이 가영과 함께 집에 나타났어요. 짐을 정리하러 왔다고 했습니다. 영자가 거실에 앉아 있는데 태진이 들어와서 말했어요. 영자야, 이제 정말 정리하자. 집도 팔아야 하고. 가영이 뒤따라 들어오면서 집안을 둘러보더니 말했어요. 우와, 정말 오래된 집이네요. 이런 데서 어떻게 살았어요? 가영의 말에 영자의 가슴이 타들어갔어요. 이 집은 영자가 25년간 정성껏 갖고 온 보금자리였거든요. 태진이 영자의 물건들을 하나씩 내던지며 말했어요. 이런 낡은 것들은 다 버려. 새로 시작하는데 필요 없어. 영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그건 어머니 유품이에요. 버리면 안 돼요. 하지만 태진은 듣지 않았어요. 이제 남이니까 여보라고 부르지 마. 그리고 친정 유산은 처제들이 가져가면 돼. 가영이 웃으면서 말했어요. 오빠, 빨리 정리해요. 우리 새집 구경도 가야죠. 영자는 그 말을 듣고 무너져 내렸어요. 벌써 새집까지 마련했다는 뜻이었거든요. 태진이 계속 짐을 정리하면서 말했어요. 아, 그리고 지훈이랑 하늘이는 우리가 데려갈 거야. 애들도 동의했어. 영자가 놀라서 물었어요. 무슨 소리예요? 아이들이 언제 그런 말을? 하늘이가 엄마한테는 부담된다고 하더라. 이제 독립할 때가 됐다고. 태진의 말에 영자는 완전히 절망했어요. 아이들마저 떠난다니요. 가영이 태진의 팔을 끼고 말했어요. 언니도 이제 자유롭게 사세요.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을걸요. 그날 밤 영자는 텅 빈 집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25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렸습니다. 가족도 집도 꿈도 모든 게 무너져 내렸어요. 더 이상 이곳에 설 자리가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영자는 작은 가방 하나에 필요한 옷만 챙겼어요. 다른 건 아무것도 가져갈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집을 나섰어요. 갈 곳은 한 곳뿐이었습니다. 친정집이었어요.
하지만 언니들도 차가웠습니다. 영자야, 이제 혼자 살 나이 아니야? 언제까지 우리한테 의존할 거야? 큰언니가 말했어요. 엄마도 돌아가셨는데 우리도 각자 살 길이 있어. 너도 이제 내 앞길을 찾아봐. 작은 언니도 거들었습니다. 이혼하는 사람이 어디 한둘이야. 요즘 세상에 흔한 일이지. 새로 시작해. 영자는 친정 식구들마저 자신을 외면하는 현실에 더 큰 좌절감을 느꼈어요. 결국 영자는 친정집에서도 나와야 했습니다. 정말 갈 곳이 없었어요. 고시원을 전전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25년 동안 전업주부로 살아온 영자에게는 변변한 기술이 없었어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마트에서 계산을 하며 근근히 살아갔습니다. 가끔 지훈이나 하늘에게 연락해 보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아이들은 태진과 가영이 마련한 새 집에서 잘 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영자는 매일 밤 친정 어머니를 생각했어요. 엄마, 딸이 이렇게 됐어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울어도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영자는 친정집을 정리하러 갔다가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어머니 방에 있던 오래된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작은 열쇠가 나온 거예요. 이상하다 싶어 어머니 방을 자세히 살펴보니 옷장 뒤에 작은 금고가 숨어 있었습니다. 영자는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금고에 넣어 돌렸어요. 그 안에는 상상도 못했던 것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영자야, 사위가 언젠가 널 버릴까봐 몰래 준비해뒀다. 친정어머니 유옥분이 손수 쓴 편지 첫 줄이었습니다. 영자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읽기 시작했어요. 금고 안에는 편지와 함께 두꺼운 서류 봉투가 들어 있었습니다. 영자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어봤어요. 그 안에는 믿을 수 없는 것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에 있는 펜션 토지와 건물 등기부등본이었어요. 소유자란에는 분명히 어머니 이름인 유옥분이 적혀 있었습니다. 영자는 눈을 비비며 다시 확인했어요. 틀림없었습니다. 어머니의 편지를 계속 읽어보니 더욱 놀라운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이 펜션은 너가 새 출발할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다. 엄마가 25년간 용돈 조금씩 모아서 장만한 거야. 태진이가 언젠가는 젊은 여자에게 넘어갈 거라는 예감이 있었단다. 남자들은 다 그래. 그때 너 혼자서도 살 수 있도록 엄마가 미리 준비해 둔 거야. 절대 포기하지 말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 영자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어머니가 이런 걸 준비해 두셨다니요. 편지 마지막 부분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영자야, 엄마는 네가 누구보다 강한 아이라는 걸 알아. 이번 일로 무너지지 말고 더 멋진 여자가 되어라. 그리고 펜션 관리사무소 전화번호와 열쇠가 보관된 장소까지 자세히 적혀 있었어요. 영자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세상에서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해 주신 분이 계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 영자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자는 서둘러 가평으로 향했어요. 버스를 타고 2시간을 달려 청평면에 도착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열쇠를 받고 펜션으로 향했어요. 산 중턱에 자리한 2층 건물이 보였습니다.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않아서 먼지투성이었지만 구조는 탄탄해 보였어요. 영자는 펜션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1층에는 넓은 거실과 부엌, 식당이 있었고 2층에는 방이 5개나 있었어요. 베란다에서 내려다 보이는 풍경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북한강이 한눈에 보이고 산으로 둘러싸인 조용한 곳이었어요. 영자는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바닥을 닦고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고 하나씩 정리해 나갔어요. 며칠 동안 정리하고 나니 펜션다운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청소를 하던 중 또 다른 놀라운 것을 발견했어요. 거실 한쪽에 있던 장롱 안에서 어머니의 또 다른 편지가 나온 거예요. 영자는 조심스럽게 편지를 펼쳐보았습니다. 영자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내가 정말 이곳에 온 거구나. 엄마가 이 펜션을 선택한 이유가 있어. 여기는 사람들이 힐링하러 많이 찾아오는 곳이야. 너의 따뜻한 마음과 정성스러운 손맛이라면 분명 성공할 수 있을 거야. 25년 동안 가정을 지켜온 내 경험이 여기서 빛을 발할 거란다. 편지를 읽고 영자는 용기가 났어요. 어머니가 자신을 이렇게 믿어주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부터 영자는 본격적으로 펜션 운영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우선 필요한 가구와 침구류를 사들였습니다. 25년간 살림을 해온 경험이 있어서 뭘 사야 할지 잘 알고 있었어요. 마트에서 식재료도 사왔습니다. 손님들에게 정성스러운 집밥을 해드리고 싶었거든요. 일주일 정도 준비하고 나서 드디어 펜션 간판을 만들었어요. 어머니 이름을 딴 옥분인에 펜션이라고 적었습니다. 영자는 간판을 보며 다시 한번 다짐했어요. 엄마, 딸이 꼭 성공해서 엄마 이름을 빛내드릴게요. 첫 번째 손님은 젊은 커플이었어요. 서울에서 힐링하러 왔다고 했습니다. 영자는 정성껏 방을 준비해드리고 저녁에는 직접 만든 된장찌개와 반찬을 내어드렸어요. 우와, 정말 집밥 맛이에요. 너무 맛있어요. 손님들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요리하세요? 영자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25년 동안 가족을 위해 요리한 경험이에요.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그 커플은 펜션을 떠나면서 영자에게 말했어요. 정말 좋은 시간이었어요. 꼭 다시 올게요. 친구들에게도 적극 추천할게요. 그렇게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예약이 점점 늘어났어요. 영자의 정성스러운 요리와 따뜻한 서비스에 감동받은 손님들이 SNS에 후기를 올리기 시작했거든요. 옥분인의 펜션 진짜 최고예요. 사장님이 너무 친절하시고 음식도 정말 맛있어요. 마치 시골 할머니 집에 온 것 같은 따뜻함이 있어요. 영자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하루를 준비했습니다. 손님들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방 청소를 하고 예약 관리를 했어요.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서울에서 25년간 느껴보지 못했던 성취감이었어요. 3개월이 지나자 주말에는 예약이 꽉 찼습니다. 평일에도 손님이 끊이지 않았어요. 영자는 펜션 운영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신 대로 정말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영자는 더 큰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펜션만 운영하는 게 아니라 이곳을 정말 특별한 곳으로 만들고 싶었어요. 영자는 어머니의 편지를 다시 꺼내 읽어봤습니다. 내 따뜻한 마음과 정성스러운 손맛이라면 분명 성공할 수 있을 거야. 어머니의 말이 현실이 되고 있었어요. 영자는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사장님, 남편분 정말 복 받으셨겠어요. 손님이 영자에게 건넨 말이었습니다. 영자는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고맙습니다.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옥분인의 펜션을 운영한 지 6개월이 지나자 영자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손님들을 위한 아침 식사를 준비했어요. 된장찌개, 김치찌개, 생선구이 등 정성스러운 집밥을 차려냈습니다. 손님들은 영자의 요리에 감탄했어요. 정말 어머니 손맛이에요. 이런 집밥은 서울에서 절대 먹을 수 없어요. 사장님, 레시피 좀 알려주세요.
영자는 손님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25년 동안 가정을 돌본 경험이 펜션 운영에 큰 도움이 되었어요. 방 청소도 완벽했습니다. 구석구석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게 정리했죠. 침구류는 항상 깔끔하게 빨아서 준비해뒀고 화장실에는 예쁜 꽃을 꽂아 놓았습니다. 손님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했어요. 우와, 이 펜션 정말 깔끔해요. 호텔보다도 더 깨끗한 것 같아요. 사장님이 정말 꼼꼼하시네요. 영자의 진심 어린 서비스는 입소문이 났습니다. SNS에 올라온 후기들은 모두 극찬이었어요. 옥분이네 펜션 완전 추천해요. 사장님 인품이 정말 좋으세요. 음식도 맛있고 분위기도 좋고 진짜 힐링되는 곳이에요. 북한강 뷰도 끝내주고 무엇보다 사장님이 너무 친절하세요. 블로그와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사진들도 화제가 되었습니다. 영자가 정성껏 차려낸 식탁 사진, 깔끔하게 정리된 객실 사진들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어요. 예약은 점점 늘어났습니다. 주말은 3개월 전에 미리 예약해야 할 정도였어요. 평일에도 손님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영자는 바빠졌지만 행복했어요. 처음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돈을 벌고 있다는 성취감이 컸습니다. 어느 날 영자에게 뜻밖의 제안이 들어왔어요. 지역 방송국에서 연락이 온 거였습니다. 사장님, 저희 방송국에서 힐링 펜션이라는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는데요. 옥분이네 펜션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영자는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방송에 나간다는 게 부담스러웠거든요. 하지만 곰곰 생각해 보니 좋은 기회인 것 같았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펜션을 알릴 수 있잖아요. 네, 좋습니다. 출연하겠습니다. 방송 촬영 날 영자는 평소와 다름없이 자연스럽게 행동했어요. 손님들에게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객실을 정리하고 따뜻하게 맞이하는 모습이 그대로 방송에 나갔습니다. PD가 영자에게 물었어요. 사장님, 펜션을 운영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영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제게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 은혜에 보답하고 싶어서 정성껏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영자의 진정성 있는 모습과 따뜻한 인품이 시청자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전화 예약이 밀려들었어요. 하루 종일 전화가 쉬지 않고 걸려왔습니다. 사장님, 방송 보고 꼭 가보고 싶어서 연락드렸어요. 언제 예약 가능한가요? 죄송합니다. 현재 6개월 후까지 예약이 차 있는 상황입니다. 영자는 이런 상황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불과 1년 전만 해도 갈 곳 없어 고시원을 전전하던 자신이었는데 말이죠. 매출도 급격히 늘었습니다. 한 달 매출이 5천만 원을 넘어섰어요. 영자는 수익의 일부를 펜션 시설 개선에 투자했습니다. 방을 더 예쁘게 꾸미고 부엌 시설도 보완했어요. 정원에는 예쁜 꽃들을 심었고 손님들이 산책할 수 있는 오솔길도 만들었습니다. 손님들의 만족도는 더욱 높아졌어요. 와, 이번에 와보니 더 예뻐졌네요. 사장님 정말 대단하세요. 이런 곳에서 하룻밤 보내면 스트레스가 다 풀려요. 1년이 지나자 옥분이네 펜션은 가평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펜션이 되었어요. 각종 여행 사이트에서 1위를 차지했고 예약 대기자 명단이 끝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영자는 자신의 변화에 놀랐어요. 자신감도 생겼고 표정도 밝아졌습니다. 옷차림도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늘 검은색 옷만 입었는데 이제는 밝은 색깔 옷을 즐겨 입었습니다. 머리도 예쁘게 파마를 했고 화장도 연하게 하기 시작했어요. 손님들이 말했어요.
사장님, 정말 우아하세요. 품격이 느껴져요. 남편분이 정말 부럽네요. 영자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하지만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영자는 펜션 베란다에서 북한강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어머니, 딸이 이렇게 잘 살고 있어요. 정말 감사해요. 5분 이내 펜션이 대박을 치고 있던 그 무렵, 태진과 가영은 서울에서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오빠, 이제 우리 사업 시작해요. 한가영이 박태진의 팔을 잡고 말했습니다. 가영이 제안한 건 강남에 프리미엄 카페를 여는 것이었습니다. 오빠, 제가 카페 운영 경험이 있어요. 대학 시절에 아르바이트도 했고 친구가 카페를 해서 많이 봐왔거든요. 태진은 가영의 말을 믿었어요. 젊고 예쁜 가영이 하는 말이라면 뭐든 맞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우리 한번 해보자. 돈은 내가 마련할 테니까. 태진은 25년간 모은 전 재산을 털어서 사업 자금을 마련했어요. 집을 팔아서 나온 돈 2억, 퇴직금 5천만 원, 적금을 깨서 나온 돈 5천만 원까지 합쳐서 총 3억 원이었습니다. 가영이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와, 3억이면 정말 멋진 카페를 만들 수 있겠어요. 강남역 근처에 좋은 자리가 있거든요. 하지만 문제는 처음부터 시작되었어요. 가영이 선택한 카페 위치는 임대료가 너무 비쌌습니다. 한 달 임대료가 800만 원이었어요. 보증금만 5천만 원이었습니다. 태진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가영아, 임대료가 너무 비싸지 않을까? 다른 곳을 알아보자. 하지만 가영이 고집을 피웠어요. 오빠, 장사는 위치가 중요해요. 임대료가 비싸도 손님이 많이 오면 금방 본전 뽑아요. 태진은 가영의 말에 설득당했습니다. 인테리어도 문제였어요. 가영이 선택한 업체는 터무니없이 비싼 견적을 냈습니다. 카페 인테리어에만 1억 5천만 원이 들어갔어요. 태진이 의견을 내려고 하면 가영이 막았어요. 오빠는 이런 거 잘 모르잖아요. 제가 전문가니까 믿고 맡겨주세요. 결국 카페 오픈 준비에만 2억 5천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태진은 불안했지만 가영을 믿기로 했어요. 드디어 카페가 오픈했는데 손님이 거의 오지 않았습니다. 위치는 좋았지만 커피값이 너무 비쌌거든요. 아메리카노 한 잔이 8,000원이었어요. 게다가 가영의 서비스도 형편없었습니다. 손님들에게 친절하지도 않았고 커피 맛도 별로였어요. 가영아, 손님이 너무 적어. 뭔가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을까? 태진이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가영은 짜증을 냈어요. 오빠, 장사는 원래 처음에 어려운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악화되었습니다. 임대료와 재료비, 인건비가 계속 나가는데 매출은 턱없이 부족했어요. 2달 만에 적자가 5천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태진이 다급하게 말했어요. 가영아, 이러다가 망하는 거 아니야? 뭔가 방법을 찾아보자. 그런데 가영이 갑자기 다른 제안을 했어요. 오빠, 프랜차이즈로 바꾸는 게 어때요? 제가 아는 업체가 있는데 거기서 도와준다고 해요. 태진은 반대했어요. 프랜차이즈는 수수료도 많이 내야 하고 리스크가 크지 않아? 하지만 가영이 계속 설득했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망해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해봐요. 결국 태진은 가영의 말에 따라 프랜차이즈 계약을 했습니다. 가맹비와 인테리어 변경 비용으로 또 8천만 원이 들어갔어요. 이제 태진의 통장은 거의 바닥났습니다. 그런데 프랜차이즈로 바뀐 후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맹비와 로열티 때문에 손해가 더 커졌습니다. 가영이 초조해하기 시작했어요.
오빠, 이거 정말 안 되겠어요. 더 이상은 못하겠어요. 태진이 당황했어요. 뭔 소리야? 우리가 함께 시작한 거잖아. 가영이 차갑게 말했어요. 저는 더 이상 여기 있을 수 없어요. 다른 기회를 찾아봐야겠어요. 사실 가영에게는 비밀이 있었어요. 카페를 운영하는 동안 회사 후배인 25세 남자 김민호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거죠. 민호는 젊고 잘생겼을 뿐만 아니라 집안도 부유했어요. 가영은 태진보다 민호가 훨씬 매력적으로 보였습니다. 어느 날 가영이 태진에게 폭탄 선언을 했어요. 오빠, 저희 이제 끝이에요. 저는 다른 사람을 만나기로 했어요. 태진이 충격을 받았어요. 가영아, 무슨 소리야? 우리가 사랑해서 시작한 거 아니야? 가영이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오빠는 이제 늙었어요. 저는 젊은 남자가 좋아요. 그리고 오빠는 돈도 없잖아요. 그러더니 가영은 정말로 사라졌어요. 어느 날 카페에 나오지 않더니 연락도 안 되었습니다. 태진이 가영의 집에 찾아가 봤지만 이미 이사를 간 후였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가영은 사업 초기에 카페 운영 자금 일부를 빼돌렸고 그 돈으로 민호와 함께 제주도로 도망간 거였습니다. 태진은 완전히 망연자실했어요. 돈도 잃고 사랑하는 사람도 잃었습니다. 카페는 결국 문을 닫았고 태진에게는 막대한 빚만 남았어요. 임대료 연체금, 가맹비 연체금, 인테리어 업체 대금까지 합치면 1억 5천만 원이 넘는 빚이었습니다. 카드 빚도 3천만 원이 쌓여 있었어요. 채권자들이 매일 독촉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박태진 씨, 언제까지 미룰 거예요? 당장 갚으세요. 태진은 어디로 도망갈 곳도 없었어요. 아들 지훈과 딸 하늘에게 도움을 청해봤지만 아이들도 상황을 알고 거리를 두었습니다. 아빠, 저희도 어려워요. 도와드릴 형편이 안 돼요. 회사에서도 문제가 생겼어요. 가영과의 스캔들이 알려지면서 상사들의 눈총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태진 부장님, 개인사로 회사에 민폐를 끼치면 안 되죠. 인사팀장이 태진을 불러서 말했어요. 회사 이미지도 생각해야 하고 직장 내 분류는 용납할 수 없어요. 결국 태진은 명예퇴직을 권유받았습니다. 거부할 수도 있었지만 더 이상 회사에 있기가 어려웠어요. 퇴직금마저 카페 빚을 갚는데 다 써버렸지만 부족했습니다. 태진은 원룸으로 이사했어요. 그마저도 몇 달 못 버티고 쫓겨났습니다. 갈 곳이 없어서 찜질방을 전전하다가 결국 노숙자 쉼터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쉼터에서 만난 사람들은 모두 각자의 사연을 가진 불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태진은 자신이 이런 처지가 될 줄 몰랐어요. 1년 전만 해도 중견기업 부장이었는데 이제는 하루 세끼 걱정해야 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밤마다 영자와 함께 살던 25년이 그리워졌어요. 그때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일상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깨달았습니다. 따뜻한 집, 정성스러운 밥상, 깔끔한 옷가지들. 모든 게 영자의 손길이었는데 그땐 몰랐어요. 태진은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정말 우리 엄마 맞아? 아들 지훈이 TV 화면을 보며 놀라 소리쳤습니다. 전국 최고 힐링 펜션이라는 주제로 옥분인의 펜션이 소개되고 있었어요. 화면 속 김영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밝은 표정에 우아한 몸짓, 자신감 넘치는 말투까지 모든 게 달라져 있었어요. 딸 하늘도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진짜 엄마야? 완전히 다른 사람 같은데? 방송에서는 영자가 손님들을 맞이하고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PD가 영자에게 물었어요. 사장님, 이 펜션을 운영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으신가요? 영자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돌아가시면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처음에는 막막했지만 지금은 정말 행복합니다.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하다 보니 이렇게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시네요. 지훈과 하늘은 어머니의 인터뷰를 들으며 마음이 복잡했어요. 1년 전 장례식장에서 벌어진 일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자신들이 얼마나 잔혹했는지 깨달았어요. 방송에서는 손님들의 인터뷰도 나왔어요. 정말 천국 같은 곳이에요. 사장님이 너무 친절하시고 음식도 정말 맛있어요. 이런 분이 혼자 계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아요. 남편분이 정말 부러우시겠어요. 하늘이 지훈을 보며 말했어요. 오빠, 우리 정말 바보였어. 엄마가 이런 대단한 분인 줄 몰랐어. 지훈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그래. 아빠 말만 듣고 엄마를 오해했어. 방송이 끝난 후 두 남매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며칠 후 지훈이 먼저 용기를 냈습니다. 하늘아, 우리 엄마한테 가보자. 하늘도 동의했어요. 응, 가자. 엄마한테 사과해야 해. 두 남매는 주말을 이용해 가평으로 향했어요. 옥분인의 펜션에 도착했을 때 주차장이 가득 찼습니다. 정말 인기가 많은 곳이었어요. 펜션 입구에서 영자를 만났을 때 지훈과 하늘은 더욱 놀랐습니다. TV에서 본 것보다 실제 모습이 훨씬 더 달랐어요. 예전에 수척하고 우울해 보이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영자는 두 자녀를 보고 잠시 당황했지만 곧 평온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떻게 여기까지 왔니? 지훈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엄마, 방송 봤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하늘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엄마, 저희가 정말 바보였어요. 미안해요. 영자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들어와서 이야기하자. 펜션 로비에서 가족 3명이 마주 앉았습니다. 지훈이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엄마, 1년 전 일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너무 철없었어요. 아빠 말만 듣고 엄마 마음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하늘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엄마, 용서해 주세요. 그때 제가 정말 못됐어요. 엄마가 25년 동안 우리를 위해 희생한 걸 그때는 몰랐어요. 영자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너희들이 사과할 필요 없어. 엄마도 그때는 힘들었지만 지금은 괜찮아. 이렇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서 오히려 감사해. 지훈이 물었어요. 엄마, 혼자서 어떻게 이 모든 걸 해내셨어요? 정말 존경스러워요. 영자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할머니께서 마지막 선물을 남겨주셨거든. 그 덕분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었어. 하늘이 갑자기 말했어요. 엄마, 저희가 성을 바꾸고 싶어요. 영자가 놀라서 물었어요. 성을 바꾸겠다고? 네, 김씨로 바꾸고 싶어요. 저희는 엄마 자식으로 살고 싶어요. 지훈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그래요, 엄마. 아빠는 저희한테 실망만 안겨줬어요. 엄마가 진짜 부모예요. 영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니? 네, 진심이에요. 그리고 엄마 일도 도와드리고 싶어요. 그날부터 지훈과 하늘은 주말마다 펜션에 와서 영자를 도왔습니다. 지훈은 펜션 시설 관리와 예약 관리를 담당했고, 하늘은 청소와 손님 응대를 도왔어요. 가족이 함께 일하니 펜션 운영이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몇 달 후 지훈과 하늘은 정말로 성을 김씨로 바꿨어요. 그리고 아예 가평으로 이주했습니다. 지훈은 서울 회사를 그만두고 펜션 운영에 전념했고, 하늘은 근처 회사로 이직했어요. 옥분인의 펜션은 가족이 함께 운영하는 따뜻한 곳이 되었습니다. 손님들도 이런 분위기를 좋아했어요.
사장님 가족들이 정말 화목해 보여요. 보기 좋아요. 어머니 제사 때는 세 식구가 함께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할머니, 저희가 잘 살고 있어요. 엄마도 행복해 하시고요. 지훈과 하늘이 할머니 사진 앞에서 절하며 말했어요. 영자는 그 모습을 보며 어머니께 감사했습니다. 어머니 덕분에 진짜 가족을 되찾았어요. 영자야, 다시 기회를 줘. 내가 미쳤었어. 펜션 앞에 나타난 박태진의 목소리는 쇠약해 있었습니다. 몇 달 동안 노숙자 생활을 하면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영자는 펜션 정원에서 꽃을 가꾸고 있다가 태진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했어요. 수염은 덥수룩하고 옷은 누더기처럼 해져 있었거든요. 25년을 함께 살았던 중견기업 부장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태진이 영자에게 다가오며 말했어요. 영자야, 나야. 태진이야. 영자는 태진을 확인하고 놀랐지만 표정을 바꾸지 않았어요. 무슨 일로 여기까지 오셨나요? 영자의 말투는 냉정했습니다. 더 이상 여보라고 부르지도 않았어요. 태진이 무릎을 꿇으며 말했어요. 영자야,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다시 기회를 줘. 영자는 태진을 내려다보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25년 버린 사람이 25초 만에 돌아오려 하네요. 그때 지훈과 하늘이 나타났습니다. 아버지의 처참한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아빠, 왜 이 꼴이 됐어요? 지훈이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연민보다는 실망감이 더 컸습니다. 태진이 아들을 보며 말했어요. 지훈아, 아빠가 모든 걸 잃었어. 가영이한테 속아서 사업도 망하고 집도 잃었어. 하늘이 차갑게 말했어요. 그건 아빠가 자초한 일이잖아요. 엄마를 버리고 젊은 여자 따라가더니 이제 와서 뭐해요? 태진이 계속 빌었어요. 하늘아, 아빠를 용서해줘. 정말 후회하고 있어. 하지만 지훈과 하늘은 더 이상 아버지에게 동정심을 느끼지 않았어요. 아빠, 저희는 이제 김지훈, 김하늘이에요. 더 이상 아빠 자식이 아니라고요. 영자가 태진에게 말했어요. 여기는 손님들이 휴식하러 오는 곳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시면 안 되죠. 가세요. 더 이상 할 말도 없고요. 태진이 더욱 간절하게 빌었어요. 영자야, 제발. 내가 어디 갈 곳도 없어. 하룻밤만 재워줘. 하지만 영자는 단호했습니다. 안 됩니다. 경찰을 부르기 전에 가세요. 그때 펜션 손님 중 한 명이 태진을 보고 신고했어요. 수상한 사람이 펜션 앞에서 행패를 부린다고 말이죠. 곧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어떤 일입니까? 영자가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저분이 펜션에서 나가달라고 해도 계속 버티고 계세요. 경찰이 태진에게 다가갔어요. 아저씨, 여기서 뭐 하세요? 태진이 경찰을 보고 당황했어요. 저는 그냥 아내한테 용서를 구하러 온 거예요. 경찰이 영자를 보며 물었어요. 사장님, 이분이 남편분이세요? 영자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1년 전에 이혼한 사람입니다. 더 이상 상관없는 사이예요. 결국 태진은 경찰에 연행되었습니다. 25년 전 장모님 장례식장에서 당당하게 이혼을 요구했던 그 사람이 이제는 경찰서로 끌려가는 신세가 되었어요. 태진이 연행되는 모습을 보며 영자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정심은 들지 않았어요. 자업자득이라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며칠 후 태진이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경찰서에서 풀려난 후 길거리에서 쓰러졌다고 했습니다. 지훈이 영자에게 말했어요. 엄마, 아빠가 병원에 입원했대요. 어떻게 할까요? 영자가 대답했어요. 그건 우리가 신경 쓸 일이 아니야. 가영이한테 연락해 보든지
하지만 가영은 이미 다른 남자와 제주도에서 잘 살고 있었어요. 태진의 연락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태진은 병원에서 알코올 중독과 폐렴 진단을 받았어요. 몇 달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술로만 버티다 보니 몸이 망가진 거였습니다. 의사가 말했어요. 환자분 상태가 심각합니다. 가족 연락처가 있나요? 하지만 아무도 태진을 찾아오지 않았어요. 지훈과 하늘은 한 번 병문안을 갔지만 더 이상 아버지를 돌볼 생각은 없었습니다. 아빠, 이제 스스로 책임지세요. 저희는 더 이상 도울 수 없어요. 태진은 병원 침대에서 혼자 후회했어요. 영자와 함께 살던 25년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따뜻한 집, 정성스러운 밥상, 깨끗한 옷가지들. 모든 게 영자 덕분이었는데 그때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태진은 병원에서 혼자 죽어갔습니다. 마지막까지도 영자와 아이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었지만 기회는 오지 않았어요. 어머니께서 제게 주신 사랑을 세상에 나누고 싶어요. 김영자가 기자회견장에서 말했습니다. 옥분인의 펜션을 운영한 지 2년이 지나자 영자는 더 큰 꿈을 꾸게 되었어요. 연매출 10억 원을 돌파한 펜션 사업의 성공을 바탕으로 사회에 기여하고 싶었습니다. 영자는 어머니 이름을 딴 옥분 장학재단 설립을 발표했어요. 이 재단은 한부모 가정과 조손가정 자녀들의 교육비를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특히 어려운 환경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는 학생들을 도우고 싶었어요.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사장님, 장학재단을 설립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으신가요? 영자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저도 한때는 절망적인 상황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사랑 덕분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이제는 그 사랑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특히 저처럼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요. 재단 설립 소식은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혼 후 펜션 사장이 된 여성, 장학재단 설립으로 화제라는 제목으로 각종 언론에 보도되었어요. 영자의 스토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삶을 개척한 모습이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어요. 재단 첫 해에는 50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영자는 직접 장학 증서를 전달하며 학생들을 격려했어요. 힘들어도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장학생 중 한 명인 고등학생 김미영이 말했어요. 사장님 덕분에 대학에 갈 수 있게 됐어요. 정말 감사해요. 영자가 미영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내가 열심히 한 결과야.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재단 활동이 알려지면서 영자는 각종 상을 받기 시작했어요. 올해의 여성 경영인상, 사회공헌대상, 자랑스러운 가평군민상 등 여러 상을 수상했습니다. 하지만 영자에게 가장 의미 있는 건 대한민국 여성대상이었어요. 시상식에서 영자는 이런 소감을 말했습니다. 이 상은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저에게 새로운 시작의 기회를 주신 어머니, 그리고 다시 돌아와준 제 아이들 덕분입니다. 무엇보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모든 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지훈과 하늘도 어머니를 자랑스러워했어요.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저희가 엄마 자식인 게 자랑스러워요. 옥분인의 펜션은 이제 전국적으로 유명한 명소가 되었습니다. 예약은 항상 꽉 차 있었고 각종 방송에서도 단골로 소개되었어요. 하지만 영자는 성공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재단 활동을 더욱 확대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우고 싶었어요. 어느 일요일 오후 영자는 펜션 정원에서 장학생들과 함께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대학생이 된 미영이 영자에게 말했어요. 사장님,
저도 나중에 사장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영자가 미영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미영아, 너는 이미 충분히 착한 아이야. 그 마음만 있으면 분명 할 수 있을 거야. 중학생 준호가 물었어요. 사장님은 언제가 가장 행복하세요? 영자가 주위를 둘러보며 웃었어요. 지금이야. 너희들과 함께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해. 지훈이 어머니를 보며 말했어요. 엄마, 정말 많이 달라지셨어요. 예전보다 훨씬 밝아지셨어요. 하늘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가 진짜 자신을 찾으신 것 같아요. 영자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25년간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며느리로만 살았던 자신이 이제는 김영자라는 이름으로 당당하게 서 있었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그늘에 가려져 살지 않았어요. 해가 저물어가는 정원에서 영자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모습을 본 펜션 손님들이 말했어요. 저분 보세요. 정말 품위 있게 사시는 분이야. 저런 게 진정한 승리가 아닐까요? 영자는 어머니 사진이 있는 방으로 들어가 말했어요. 어머니, 딸이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어머니 덕분에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어요.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과 이 행복을 나누며 살겠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북한강이 석양에 물들어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영자는 이제 누구보다 자유롭고 행복한 사람이 되었어요. 미움 대신 사랑을, 원망 대신 용서를, 절망 대신 희망을 선택한 결과였습니다. 진정한 복수는 더 잘 사는 것입니다. 때로는 인생이 우리를 벼랑 끝으로 몰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야말로 진짜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일지도 모르죠. 영자처럼 절망을 희망으로, 상처를 성장의 밑거름으로 바꿀 수 있는 용기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누군가의 그늘에 숨어 사는 것보다 자신의 이름으로 당당히 서는 것이 진정한 인생의 승리라는 걸 영자는 몸소 보여주었어요.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